안녕하세요. 권한임을 가로막는 것들,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그 논문들을 정리한 책에서 그 가운데 속해 있던 논문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권한임을 가로막는 것들, 이에 대한 저자는 크리스 아즈리스라는 양반입니다.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책은 계속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왔던 논문들을 엮은 인적자원 관리,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인사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 출간일이 2009년 7월 7일, 페이지는 278페이지, 가격은 15,000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들을 주제에 따라서 분류해서 시리즈로 만든 책입니다. 자, 권한임을 가로막는 것들, 지금 소개해드릴 이 논문의 저자는 크리스 아즈리스라는 하버드대 명예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과 조직행동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임스 브라이언트 코넌트 명예교수라고 해요. 한 30여 권의 저서가 있고요. 그리고 논문도 약 300여 편 정도를 집필했고, 1994년에 미국 경영학회에서 수여하는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한 아주 유명한 양반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임파워먼트, The Emperor's New Clothes. empowerment, 권한임, 권한임자의 새로운 clothes? 옷? 다른 표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1998년, 5, 6월 호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98년 5, 6월 호에 실렸던, 논문의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 자, 권한임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내재적 몰입과 외재적 몰입. 그리고, 내적 모순을 증대시키는 변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권한임을 저해하는 최고 경영자. 그 다음에, 직원들이 가지는 불신. 권한임을 저해하는 변화 전문가. 그 다음에, 효과적인 권한임을 위한 제안. 요런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한임에 대한 태도 보시면, 많은 경영자들이 비전과 전략 달성에 있어서 권한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권한임을 위한 시도들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자, 보면은 변화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처음 무도와 달리 혁신과 동기유발,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형태로 가더라. 또 최고 경영자들은 권한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실제 보면 기존의 명령과 통제 모델을 더 선호하더라는 거고요. 직원들은 권한임을 반기는 것 같지만 책임지고 싶어 하지는 않더라. 이게 이제 현재의 그런 태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재적 몰입과 외재적 몰입에 대해서 이제 보면, 자, 대재적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몰입이라고 하는 거를 볼 필요가 있겠다. 몰입은 인간의 에너지를 창출하는 동시에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만일 몰입이 없으면 독창성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어려울 거다. 근데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서 뭔가 이제 얻어지는 게 있는데, 이 몰입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외재적 몰입과 내재적 몰입이 있다. 외재적 몰입은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강화나 압박이나 이런 걸로 이제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업무를 정한다. 다른 사람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정한다. 그리고 경영진에 의해서 성과 목표가 정해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목표의 중요성이 정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몰입하게 되는 이런 거고, 내재적 몰입은 직원 스스로 업무를 정하고, 직원 스스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정하고, 경영진과 직원이 공동으로 성과 목표를 정하고, 직원이 목표의 중요성을 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몰입을 내재적 몰입이라고 한다. 근데 권한임과 관계가 있는 건 내재적 몰입이다. 외재적 몰입은 기껏해야 회사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요구될 뿐이다. 그러면 내재적 몰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일해주기를 바란다면 경영진은 직원의 내재적 몰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직원들 스스로 작업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목표를 확대하는 업무에도 관여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게 맞느냐?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단데 실제로는 그런 아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긴 좀 어렵다는 거죠. 왜? 어느 회사든지 직원들의 능동적 헌신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 각각의 그 개별적인 기대와 의도에 따라서 성과 달성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직원한테 다 권한임을 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직원들이 이제 권한임을 받았어요. 권한임을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해요. 제재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경영자는 이 내재적 몰입을 제한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진이 직원들한테 외재적 몰입을 죄송합니다. 경영진이 직원들한테 외재적 몰입을 계속 요구하면서 말로는 내재적 몰입을 강조한다. 그러면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왜 저러지? 이해도 못하고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입으로만 권한임을 외치는 건 신뢰만 떨어뜨린다. 그래서 내재적 몰입을 요구하기 전에 보다 더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에서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변화 프로그램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적 모순을 증대시키는 변화 프로그램. 자, 변화 프로그램은 특히 실행 단계에서 혼란이 많이 야기되더라.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일련의 지시를 통해서 규정되고 있죠. 변화 프로그램은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외재적 몰입을 조장하게 된다. 그렇게 직원들의 행동이 이 외재적 몰입,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좌우되면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변화 프로그램에 점차 관심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 프로그램,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 프로그램은 두 가지 메시지를 혼동되게 준다는 거예요. 그 상반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혼합 메시지를 제공해서 회사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재적 몰입을 선호하는 직원한테는 나는 내재적 몰입이 좋은데 지시한 대로 책임지고 수행하라고 하네. 그래서 마지못해 지시에 복종을 하게 되고, 외재적 몰입을 선호하는 직원한테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내부 모순 말고도 비효율성이고 냉소주의 이런 게 이제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변화를 방해하게 된다.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를 보면요. 자, 몰입과 권한위임에 대한 경영진의 이중성. 이건 이제 그 어떤 그 조찬 모임 이런 데서 그 최고 경영자들이 했던 얘기를 가져온 거래요. 보면 자, 업무가 잘 정리되어 있고 업무의 한계도 명확한 경우면 구태의연한 명령이나 통제 방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대다수의 직원들이 이 변화 과정이 타당하게 설계됐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자, 이 말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직무 요구사항도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의해서 이미 따르고 있잖아요.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재적 몰입을 하면 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변화 과정도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해진 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권한위임이 주어지고 내재적 몰입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자, 직원들에게 규정을 따르는 수동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한 외재적 몰입은 더욱 증가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 프로그램들이 단편적이고 사라져버릴 걸 우려해서, 그러니까 이 변화 프로그램을 했는데 딱 시행할 때는 될 것 같더니 금세 이제 이게 효과가 없어지고 잘 운영이 안 되더라. 그럼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옹호자를 내세워요. 그걸 책임질 사람, 책임자를 세우고 막 이런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옹호자를 등장시키는 거는 직원들한테 복합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흡사하다. 내적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재적 몰입만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불신을 가진다.
자, 외재적 몰입은 개인이 작업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수능적인 행동의 한 형태다. 그냥 된 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면서 수능하는 형태로서 외재적 몰입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한테 이 외재적 몰입은 어떤 심리적인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동독 노동자들 보면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 독일에서 통일이 되고 나서 이 동독 노동자들 보니까 40년 동안 이제 동독 대부분의 공장들이 중앙 통제 형태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독에 있던 노동자들은 상부에 복종하는 형태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죠.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부에서 요구한 실적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노동량을 조정하는 법을 터득을 했다. 그래서 통일된 다음에 이 서독의 경영자들이 이 동독 노동자들이 한결같이 독창성과 의욕이 부족하더라라고 하는 거에 이제 많은 놀라움을 보였다.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자, 외재적 몰입에 익숙한 노동자들에게서 단번에 내재적 몰입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고난의임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고난의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개발하고 훈련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내재적 몰입을 끌어낼 것인가 하다. 그러면 내재적 몰입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센티브와 급여 인상이 과연 효과적일 건가? 제프리 페퍼 교수의 6가지 급여에 대한 6가지 속설을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인상, 승진, 포상 같은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보상은 직원들에게 고난이임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존심을 키워주고 외재적 몰입으로 기울게 만든다.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일하는 급여 자체가 외재적 몰입이 된다는 거죠. 자, 급여 인상과 별개로 회사가 요구한 만큼만 일하고 규칙은 잘 지키지만 주도적으로는 일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자, 보상이라고 하는 건 내재적 몰입에 대한 편견을 낳기도 하고요. 동시에 외재적 몰입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내재적 몰입이 돈을 주면 돈을 주면서 나한테 내재적인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구나. 그러면 돈은 나의 내재적 몰입을 가져오는 그런 기제인가? 아닌가? 저건 외재적 몰입인데 이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직원들은 경영진이 고난이임 없이 소극적이고 열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의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로 경영진이 그 고난이임에 대해서 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동독의 경우처럼 직원들은 외재적 몰입에 의존하면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을 했어요. 그리고 경영진은 직원들의 자율성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면서 정보 시스템, 과정 및 기법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을 통제하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서로의 진위를 모르는 상황에서 고난이임과 내재적 몰입은 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영진은 분명히 고난이임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여러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통제하려고 하면 그 사람 뇌 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면 경영진은 말은 저렇게 하는데 실제로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서로가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화 전문가들도 이제 그 고난이임을 저해하는 데서 책임이 좀 있더라. 자, 변화 전문가들은 내외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유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 조직 내의 고난이임을 저해하고 있더라. 그게 왜 그러냐? 대체로 변화 전문가들은 고난이임을 하는 데 있어서 있는 현실적인 벽, 이걸 인정하지 않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추구하는 방향대로 뭐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안 될 것 같아도 여전히 변화 프로그램이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것처럼 이제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죠. 본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자, 고난이임의 한계가 무시된 채 고난이임이 한계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니면 관리자와 부하 직원이 서로 적절하고 개방적으로 이런 한계에 대해서 대응할 도움을 서로 받지 못한 채 변화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회사 사정이 좋아지겠느냐? 더 나빠진다는 거죠. 변화 추진자한테 도전하는 사람은 변화의 적으로 낙인찍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더 고난이임이 되면 나한테 더 고난이임이 됐구나라고 느끼기보다는 재수없다,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거죠. 왜? 변화의 적으로 낙인 찍힐까봐. 자, 그래서 효과적인 권한이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요. 자, 모든 회사가 상위 하달식 통제와 권한이임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내적 모순이 불가피하다는 걸 일단은 인정을 해라. 그래서 내적 모순이 감지되면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모순을 드러내도록 격려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모순이 있는데도 서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서 불신감만 조장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상충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지 마라. 내재적 몰입을 증대시키려고 할 때는 외재적 몰입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된 변화 프로그램은 중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한이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라. 권한이임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도입을 할 수 있을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허용 가능한 변화의 그 범위와 그 변화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권한이임한 영역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재적 몰입과 내재적 몰입의 공존 방식에 따라서 궁극적인 성공과 실패가 좌우됨을 인식해라. 그러니까 내재적 몰입이 요구되는 직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직무가 있는데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뭐 내재적 몰입하고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외재적 몰입은 일상적인 직무에서 실적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적을 내야 되니까 위에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권한이임에 매달리면 냉소주의, 환멸, 비능률의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놔둬라. 일상적인 업무는 외재적 몰입시키고 다른 업무들, 내재적 몰입이 가능한 업무를 찾아서 내재적 몰입을 가능하도록 권한이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권한이임을 확대하는 작업 여건을 조성해라. 그래서 직원들은 경영진이 성의를 보이고 작업이 마음에 들고 만족스러운 보상이 주어질 때 업무에 몰입하도록 스스로를 독려하니까 그런 작업 여건을 조성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기, 만족, 사내 인간관계 등의 요소를 평가하되 이런 요소들을 궁극적인 지표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기가 올라가는 회사가 좋은 회사야. 직원들의 만족이 높은 회사가 좋은 회사야. 뭐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실적이라는 거죠. 자, 직원들이 탁월한 실적을 올리는데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기를 올려줘요. 그 전제는 그런데도 실적이 오를 거냐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실적이지 사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외재적 몰입과 내재적 몰입 사이에서 선택하고자 할 때는 그 차이를 잘 이해시켜라. 다시 얘기하면 외재적 몰입으로 갈까? 내재적 몰입으로 갈까? 그러니까 통제를 받을까? 내 뜻대로 해볼까? 여기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끼도록 너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너를 믿어. 이렇게 하면서 내재적 몰입으로 유도를 해라라는 얘기고요. 자, 권한이임이 인간 본성과 상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라. 우리 뭐 X형 인간, Y형 인간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Y형 인간은 아니죠. 그래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권한이임의 방법과 활용을 논의해라. 그래서 유명한 뭐 권한이임에 관한 뭐 유명한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이임을 할 수도 있고 몇몇 사람한테는 완전하게 권한이임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게 권한이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권한이임을 잘 하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권한이임을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